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찾는다. 생활의 발견. 오늘 찾은 건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아침 리포터 손은옥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직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직업일까요? 가서 확인해 보시죠.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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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면진 대표님 계실까요? 예, 좋네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로 7년차 베테랑 감정평가사 박명진 씨입니다. 감정평가 의뢰가 끊이지 않아 늘 바쁘다고 하네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정확하게 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에 대한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물건이든 누군가가 정확하게 가치를 판단해줘야 되는 네. 상황에서 적정 가격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와 건물 같은 유형 자산부터 특허권, 주식 같은 무형 자산까지 그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해내는 직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때마침 찾아온 손님. 안녕하세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감정평가사분을 찾아오게 되시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세무서인데요. 제 의뢰인분께서 세무상담 관련해서 요 부동산에 관련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감정평가사님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가 아, 예. 근처 세무서의 한 의뢰인이 찾아와 자녀에게 증여할 아파트의 정확한 시가를 알고 싶다고 해서 박명진 감정평가사를 만나러 온 건데요. 부동산 감정평가 원칙이 현황 기준 원칙인데 마지막 거래 사례가 2020년 4년 전 거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현재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 현장 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직접 여기 의뢰 주신 이 현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예, 현장에 가서 의뢰 대상 물건도 보고 또 거래 사례도 직접 보고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아, 여기 또 발로 뛰시기까지 하시는구나. 예. 알겠어요. 그럼 저도 같이 좀 동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에서 상왕십리까지 두 사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하철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체크하고 네. 그 다음에 주변에 상업시설이 충분히 있는지 그거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의 아파트 주변은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업지구인데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런데 언덕이 있네요. 이렇게 아무래도 경사가 높으면 그러면 감정평가 요인이 조금 아, 예, 깎이나요? 감가 요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경사지면 오르막이 좀 있어서. 평지보다 5% 이상 가격이 더 낮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경사도가 10도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가파른 편입니다. 올라가 보시죠. 예. 네. 경사로를 올라가면서도 계속 멈추지 않고 살펴봅니다. 아, 진짜 경사가 좀 있긴 있네요. 예, 경사가 심해서 1층도 일부는 지하에 붙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층이나 지층 같은 경우는 습기가 심할 것 같습니다. 어디예요? 이 중에서? 이 중에 4층인데요. 4층, 일단 4층. 건물 상태를 먼저 확인하죠. 근데요, 아파트를 감정평가할 때 현장에서는 어떤 걸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건축 시기와 외관의 관리 상태를 살펴보고요. 쓰레기 처리 시설과 리모델링 여부도 감정평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서울 또 한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가. 예.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 아닌가요? 이게 가격이란 거는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고요. 이제는 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래 사례를 보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처 다른 아파트를 찾아간 박명진 평가사. 주변에 사실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굳이 예. 딱 이 건물이랑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같은 건축법상 아파트고요. 저희 아파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 작은 아파트고 그나마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거래 사례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이 건물을 고르게 됐죠. 경사도부터 도로의 포장 상태까지 인근 아파트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내린 감정평가 결과는 어떨까요? 인근 부동산의 호가는 6억 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4년 전에 약 5억 7, 8천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제 생각으로는 5억 8천 정도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진 평가사는 의뢰인의 아파트를 5억 8천만 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검증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창 토론 중인 박명진 평가사. 감정평가에 다른 평가사들과의 회의 과정도 꼭 필요하답니다. 아니 소개 좀 해주세요. 같이 회의하시는 분 어떤 분이신지.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윤소희 평가사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좀 회의하시나요? 이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법에 의해서 다른 감정평가사가 네. 제대로 평가했는지 꼭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기 혼자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다른 평가사한테 제대로 평가했는지 검토를 받고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 생활이랑 좀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하고 또 감정평가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게 부동산 시가가 되거든요. 또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뭐 유사 매매 사례로 시가를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공시가로 시가를 대신하면 억울한 경우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꼭 아시는 감정평가사한테 일단 한번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도 평가를 받으시면은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생활에 도움되는 꿀팁들 지금 공개합니다. 집을 팔 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팁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하자는 네. 다 지우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자만 없어도 일반적인 관리지만 신경 써서 관리를 해 두신다면 조금이라도 제대로 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토지 재산의 가치를 조금 올릴 수 있는 팁. 토지 재산 같은 경우는 저 진입도로가 네. 차량 이용이 편리한지 여부가 그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면 이제 평가사가 방문하는 날에 그런 걸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의뢰인들이 이제 저한테 너무 고마워할 때면 그 돈 이상의 가치를 느낍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박명진 감정평가사. 슬기로운 아침에서 응원하겠습니다.